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정치공작형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씨는 바른정당의 추천을 받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유승민은 홍준표가 문재인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승민은 문재인을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다. TV 대선 토론에서 각종 이슈에 대한 논조가 유승민은 심상정, 문재인 후보와 같은 색깔이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온갖 평가와 온갖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데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거운동 기간에 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죠. 지난 4월 30일에 나는 방송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무성 계열,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김무성 계열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라. 남의 집에 있지 말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라. 이러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란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 범위가 조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 그들은 정치적 이념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안 그런 소수를 빼고. 즉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치적 이념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같은 정책을 내세워서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렵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의원 14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의지를 표방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12명만 돌아오게 되었죠.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어낸 자유한국당은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뼈아픈 실수, 뼈아픈 어떤 패배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 후보 측에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쏟아냈고 그에 따라 언론도 연일 수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도
바른정당 의원을 자유한국당이 빼내갔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들을 빼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그 김무성 고문이 관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 그 의원들이 돌아온 이후에 바른정당이 그 후원금이 폭주하고 또 당원 가입이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보도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 당원이 130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130명입니다. 3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후원금이 총 2억 8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폭주하고 당원 가입이 폭증했다고 했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이틀 반가량 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후원금이 3억 3,730만 원이 들어옵니다. 3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들어온 것보다 한 배 반이 넘는 그런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보낸 그 건수는 4,47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당원이 가입한 것은 이 이틀 반 동안에 4,069명이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130명만 가입했던 정당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바른정당은 보도자료로 발간을 했고, 그것은 뉴스원, 경향신문, 채널A 등 아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후원금의 갑작스런 증가, 당원의 폭증, 이런 것들을 또다시 선거 홍보에 이용을 한 것이죠. 당시 경향신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른정당 후원금과 입당 쇄도. 그런데 바른정당의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지지자이면서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내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 사태가 유승민과 다른 그 성격이 다른 그 다른 정당들과의 야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바른정당 공보에서 2017년 5월 3일에는 그 다른 그 유승민 후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다른 인물로서 김부겸 선대위원장,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2017년 5월 3일 바른정당 공보의 내용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께서 선거운동할 때 문재인만 너무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10초만 제 이야기도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문재인만 너무 운동하지 말고 내 이야기도 해달라는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내용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승민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5월 3일 동화사의 법요식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 선거운동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를 대구에서 할 때 김부겸 씨는 바른정당 유승민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 우리 뉴스에는 유승민 씨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여러 곳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각 언론사에는 유승민 씨가 문재인 당선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유승민 씨가 참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일보뿐 아니라 다른 신문들이 항상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뒤에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러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당선자의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건 야합이다, 혹은 이것과 관련된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의 이례적인 이틀 반 만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에 김부겸 씨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야합 또는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이틀 반 동안 바른정당의 온라인 당원이 증가하고 후원금이 증가했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심처럼 정치 공작이라면 이것은 올해 새로 나타난 신종 선거범죄의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지자와 후원금을 이리저리 옮기는 방식으로 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다른 후보, 즉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움직여가지고 경쟁자를 치는 이러한 아주 신종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권자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서 그 의사에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야합은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선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헌법이 규정한 그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무성 계열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라 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듯이 선거는 매 국면마다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승민 후보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8조를 위반했다든지 혹은 자신의 그 일들이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몰랐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실로 유승민 씨가 그 모든 것을 모를 정도, 그 정도로 리걸마인드가 없고 모럴이 낮고 그리고 법과 정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그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고,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2012년에도 그랬는데 댓글 부대라든지 하는 어떤 SNS 상의 인력 동원을 통한 선거가치 훼손, 이번과 같이 이 지지자 혹은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 선거가치 훼손, 또 후보자가 1번부터 15번까지 다수가 나왔을 때 아예 득표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이 매수된다든지 조정된다든지 하여 선거 가치를 훼손하는 이러한 각종 선거 범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